안녕하세요. 나무처럼 TV입니다. 오늘은 첫 인터뷰 게스트를 초대했습니다. 이번에 2020 수능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을 모시고 새내기가 된 학생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잘 집중하시면 성적이 쭉쭉 오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정시로 입학하게 된 20학번 새내기 강태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역이신가요? 아니면 재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재수로 입학하게 돼서 지금 21살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현역 때랑 재수 때랑 뭐가 많이 좀 다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수 때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간절하게 공부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과 제가 좀 달랐던 점은 저는 좀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현역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서 그런 점을 좀 오히려 반대로 없애보자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현역 때 대비해서 재수 때 훨씬 많이 올랐나요? 네, 전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도 표준 점수 기준으로 28점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고 봐야죠. 28점이라는 숫자가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네. 이번에 서울대 경작과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28점이라는 점수가 만약에 못 올랐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제가 정시 입결을 그 정도로 잘 알지는 못해서 그렇다면 성적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현역 때랑은 제일 달랐던 점은 1년을 올해 되게 꾸준하게 잘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현역 때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막 많이 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여름이나 아니면 수능이 점점 다가가고 이러면서 되게 지쳐서 공부를 거의 막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의 흐름이 뚝뚝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최대한 오늘 하루 절대 공부의 리듬을 놓치지 말자는 생각으로 정말 1년 내내 꾸준히 했어요. 정말 단순히 공부 시간보다도 하루도 그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 꾸준함의 힘이 저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까 그 28점이 오르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수능에서 결과적으로 전 과목에서 몇 개 정도 틀리신 건가요? 국어 97점, 네네. 수학 100점, 영어 97점, 법정 45점, 생윤 50점 해서 총 영어를 제외하면 이제 3개 틀렸어요. 3개 틀린 건가요? 그 정도를 틀려야 서울대 경작과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 대입 제도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데 정시를 선택하신 거죠? 정시를 선택당한 거죠. 선택당한 거다? 네네. 수시로 갈 수 있었다면 사실 당연히 수시로 갔겠죠. 수시로 뽑는 비율도 훨씬 많고 학생 수도 훨씬 많고 수시로 갔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더 안정적이고요. 정시도 위험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에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정시를 선택당했다고 봐야죠. 그럼 정시가 더 유리한 점도 과연 있나요?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 저처럼 이제 내신 성적과 정시 성적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생의 성향상 수능 공부에 조금 더 유리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개인의 성향 때문에 정시에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면 갈 수만 있다면 수시로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렇군요. 네, 당연히.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꼭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 더 나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경우 하루 그 일과가 어떤지 그리고 하루 어느 정도 공부 시간을 유지하는지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제 얘기부터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 종합학원이나 재수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독서실에서 저 스스로 인강을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요한 과목들만 몇몇 과목을 골라서 단과학원을 다녔는데요.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좋죠. 뭐 14시간 공부해라 아니면 18시간 공부해라 자는 시간 말고는 다 공부해야 된다? 잠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도 하는데 저는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7시간 반, 좀 많으면 8시간 반 정도 이 정도가 고작이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기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순공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이제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말인데, 순공 시간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 해갖고 진짜 빡 집중하는 공부 시간이죠. 저는 제 모든 공부 시간이 순공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로 뭐 정말 만약에 14시간, 18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 전체를 순공 시간을 그분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대단하신 거죠. 저는 근데 그만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만큼 공부한다, 이만큼 공부한다, 절대적인 공부 양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공부하겠다고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현역 때보다 이제 재수할 때 더 간절함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현역 때와 지금의 공부 시간은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수하면서 성적이 쑥 오르고 공부 시간이, 그러니까 좀 전에 순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럼 집중만 잘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집중력이 정말 공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건 맞아요. 그리고 집중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몸에 배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야 된달까요? 그런 공부 시간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효율적인 공부의 방법, 방향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 팁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공부 팁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저도 사실 이게 듣고 계신 학생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균형 밸런스. 그러니까 과목 간의 균형이 진짜 잘 맞아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공부 시작은 무조건 국어로 했어요. 왜냐면 시험 볼 때도 실제로 국어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국어 수학에 압도적으로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다만 국어 수학 사탐의 비율이 저는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저는 국어에 특히나 더 약해서 한 4대 4대 2 비율 정도로 국어 수학 탐구가, 그러니까 국어 수학에 훨씬 더 압도적인 비율을 많이 했고, 이게 전체 과목 간의 밸런스도 그렇고 과목 내에서도 따져보자면 EBS, 그 다음에 기출,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나오는 신유형 이런 학원 문제들, 이 세 가지 비율도 되게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보면 저도 그랬고, 기출에만 너무 빠져있다 보면요 계속 똑같은 것만 보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기출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EBS나 신유형 문제들도 계속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 연계가 되니까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 연계 체감 때문에 안 볼 수가 없고요. 신유형 문제에 대해서는 왜 봐야 하느냐를 봤을 때 기출은 어쨌거나 나온 것들이잖아요. 과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학원의 좋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꼭 그대로 적중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실제 시험처럼 대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EBS, 기출, 신유형 이 세 가지의 균형이 좀 잘 맞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첫째가 균형이고, 둘째는 그 당해년도에 보시는 모의고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월, 4월, 7월, 10월 이럴 때 보시는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을 거고, 특히나 6월, 9월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 모의고사를 진짜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원래 모의고사 보고 나면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본 날은 원래 현역 때는 그냥 푹 쉬었어요. 애들이랑 놀고 완전 그랬었는데 이 모의고사 본날 올해 재수를 하면서 이게 되게 달랐었는데, 모의고사 본날 보자마자 채점을 하고 바로 독서실에 갔어요. 독서실에 가서 평소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꼭 2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아니면 뭐 어쨌든 본인이 필요한 만큼 독서실에 바로 갔어요. 독서실에 가서 그때 시험을 볼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봤었나를 정말 최대한 복기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이 지문을 읽었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나, 왜 무슨 생각을 해서 이 지문이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수학 문제는 내가 도대체 뭘 실수했길래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지.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실수들을 모두 다 복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생각들을 이거를 저는 학원 모의고사에까지 심지어 했어요. 그래야 저는 시험을 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힌 문제든 틀린 문제라면 더더욱 더 그날 본인이 본 시험에 대해서 복기시키는 과정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시험 볼 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개선이 돼요. 사실 그냥 공부만 하면서는, 물론 공부하면서도 본인이 틀린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의 약점이 드러나긴 하지만 실제 시험 보는 긴장감을 갖고 보는 시험만큼 본인의 약점이 잘 드러나는 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 개선을 위해서는 이 모의고사 활용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반복이에요. 반복. 사실 한 번 하고 그만하고 이러면 너무 뭐랄까 남는 게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면서 좋은 건 단순히 이게 수능이다 보니까 암기가 핵심 싸움이 아니거든요. 물론 암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단순히 이 내용이 그냥 눈에 익숙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보이는 시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컸어요. 현역 때는 그냥 보이면 아,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냥 또 재탕하고 삼탕하고 그냥 이게 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하지? 이랬는데 재수 때는 또 보고 또 볼 때마다 아, 이 문제가 이런 개념을 물어보고 있었네? 아, 이 지문의 구조는 이랬던 거구나가 정말 집중해서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보이면서 점점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시각이 조금씩 트일 때마다 실력이 느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네 번째,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건 사소한 팁인데, 이 개안을 위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시각이 좀 더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팁이 필요하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사소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저는 필기를 되게 활용을 잘 했는데, 사실 필기를 되게 많은 학생들이 중요시 하잖아요. 저도 필기를 중요시 했는데 제 필기는 좀 다른 친구들 필기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 필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중점을 뒀던 거는 선생님들이 칠판에 적는 내용을 막 예쁘게 받아 적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데는 소질이 없어서 뭘 받아 적었었냐면, 제가 아까 모의고사 활용하거나 혹은 평소에 공부하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느낀 점들이 있잖아요. 아, 이 문제에서는 내가 뭐 적분을 썼어야 되는데 적분을 이렇게 잘못 썼네. 아, 이 개념을 내가 여기 이 문제를 잘못 읽었어.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네. 이런 제 생각들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가를 한두 줄이라도 뭐 한 단어라도 두 단어라도 제 사소한 생각들을 최대한 많이 적어두려 했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양이 쌓이고 하다 보면 이 제 생각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좀 사소하게라도 잘 필기해 둬보세요. 이러면 네, 되게 도움이 돼요. 이 생각들을 좀 잘 필기해 뒀으면 좋겠어요. 전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를 보고 느꼈던 점들,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점들, 그냥 뭐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느껴지는 점들 같은 거, 본인의 약점 같은 걸 잘 필기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모의고사 활용 당일날 잘 했으면 좋겠다. 반복도 하면서 개안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 개안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느꼈던 사소한 느낌들 같은, 본인의 그 생각들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잘 필기해 둬라. 시험 볼 때든 공부할 때든. 그리고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국어든 수학이든 밸런스를 잃지 말고, 본인의 강점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약점이라고 두려워하면서 피하지 말고, 어떤 과목이든 과목 내에서든 화작, 독서, 문학, 뭐 확통, 미적분 어느 것 하나 가리지 말고 균형 있게 잘 공부해라. 요 네 가지 제가 팁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네네. 정말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만 하면요? 네. 그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막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원을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교 때 뭐 수학 학원을 다닌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 진짜 유혹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질문이 그게 뭐냐, 질문이 또 너무 과하게 많은 학생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 때문에 수업 시간이 막 늦게 끝난 적도 있고 해갖고 정말 제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수능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현역과 재수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제일 큰 차이는 수능을 경험했냐 안 했냐의 차이 같아요. 이게 아무리 모의고사로 수능을 미리 경험한다고 하지만 모의고사랑 수능의 긴장감은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수능에 가보면 와, 정말 내가 수능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진짜 수능장에 딱 들어가면 아,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걸 현역 때 첫 수능을 깨닫고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학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 팁 같은 걸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단순히 공부 팁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보다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열정적으로 해서 이 공부 팁이 아, 진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좋은 말씀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 중에 인광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현광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인광과 현광은 뭐고, 인광과 현광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 건가요? 인터넷 강의는 말 그대로 이제 인터넷에서 요즘 이제 큰 회사들 4개 인강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인터넷으로 이제 집에서든 독서실에서는 마음대로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활용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 거고, 현장 강의는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의 강의예요. 인터넷 강의보다 한 훨씬 비싼 가격을 주고 주로 대치동에 가서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건데, 저는 사실 파이널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다 인강으로 했는데요.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면 저는 인강으로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스튜디오에서만 강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강의를 따온 걸 그대로 녹화를 따서 인강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인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큰데, 그럼 현강은 왜 가냐? 자료 차이가 되게 커요. 자료 차이가 되게 커서 이게 사실 정말 막판에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부할 교재가 없어요. 사실 공부할 문제가 없고 계속 사실 감은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기출도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본 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새로운 문제로 좀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좀 감각도 좀 실전 감각도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강에서 나오는 자료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죠. 네. 아, 그런 부분도. 네. 자료의 차이. 네, 자료의 차이.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공부를 아까 이제 꾸준하게 하셨다고 했고, 하루에 많은 시간은 하지 않았지만 전부 순공이었고 굉장히 집중했다고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네. 공부하기 싫은 날이 있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슬럼프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탈출하신 건가요? 슬럼프가 진짜 와요. 진짜 아무리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잘 공부하겠다고 해도 진짜 이게 하다 보면 하기 싫은 날들이 있거든요. 진짜 당연히 그런 시기도 오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름에 되게 약해서 여름에 진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일단 이게 되게 황당하긴 한데, 저는 목욕탕에 갔어요. 힘들 때마다 목욕탕에 가면 이게 되게 이게 너무 이게 제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이야기라 좀 그렇긴 한데,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그러면 정말 온 하루의 피로가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꼭 여러분한테 뭐 목욕탕을 가라, 뭐 조욕을 해라, 뭐 이런 거보다도 본인이 가장 즐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게임이면 게임, 뭐 TV면 TV, 뭐 저처럼 목욕탕이면 목욕탕. 본인이 제일 잘 하실 거예요. 본인이 뭘 할 때 제일 즐겁고 피로나 이런 게 싹 풀리는지, 그런 것들을 뭔가 공부가 너무 안 된다 그러면 막 억지로 앉아있고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런 휴식도 너무 길어지면 또 문제가 되겠죠. 공부 흐름이란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휴식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휴식할 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쉴 때는 푹 쉬겠다는 생각으로 친구들도 좀 만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장기전 레이스니까 특히나 수능은.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받은 제보에 따르면 네. 그 재수 기간 동안 네. 드라마도 정주행을 하면서 몇 개를 받고, 네. 심지어는 가을 프로야구도 받고, 네. 또 코인 노래방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실제로 드라마를 보신 건가요? 그렇죠. 드라마를 봤죠. 드라마를 봤고, 드라마를 올해 제 취향의 재밌는 드라마를 많이 했어요. 자백도 그렇고, 뭐 눈이 부시게, 호텔 델루나를 저희 트윈스가 원래 이렇게 많이 잘하는 팀이 아닌데 올해 또 되게 그 2019년 시즌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봤었는데, 그쵸, 원래는 그런 거 보면 안 되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면 안 되고요. 보면 안 되는데,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게 저한테는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의 일환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거를 보는 날은 공부를 더 많이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 패턴으로 안 하고 아침에도 가면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고, 30분이라도 40분이라도 사실 짜투리 시간들을 많이 활용해서 어쨌든 이런 걸 보는 날들도 하루 전체로 봤을 때 공부 시간의 차이는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거나 네. 코너를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미리 예상을 하고 네. 오전이든 공부 양을 조금 더 늘리신 거군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이제 올해도 고3 수험생은 어김없이 생기고 네. 또 재수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일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비교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교가 사실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때로는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쟤는 정말 잘하는구나, 나도 저만큼 잘해야겠다 하는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서 자극이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정말 비교는 해롭습니다. 사실 비교가 제일 자존감도 많이 갉아먹고, 사실 비교하지 않아도 수험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험생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주위 친구들 보면서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온전히 자기 페이스, 자기 공부 방식, 자기 공부에만 좀 몰입하면, 자기 자신한테 몰두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시는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에 좀 더 힘쓰는, 과정이 빛나야 결과도 빛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비교하지 않으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여러분의 수험생활도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남은처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잘하네.